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의혹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에 이번에는 정의당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요. 두 차례의 성폭력을 당내 인사로부터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작년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이 본인의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선 선대위 관련 회의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 대표의 반응이요. 이번 일은 공식 절차를 밟지 말고 해당 위원장에게 이 당대표로서 경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지었고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으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그 사과문을 수용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당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영원히 말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추가 성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연이어 폭로를 했습니다. 이 청년정의당 당직자 A 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강민진 전 대표가 갑질 의혹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가해자 A 씨가 도와주겠다, 어려운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당 내에서 뭔가 세력이 되어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고, 만약에 본인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본인 역시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암시를 반복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뒤에 한동안 깊게 알았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점입가경이에요.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당 저 당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강민진 전 대표의 이런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서 오늘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 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대표단 회의 결정으로 A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이 사과문을 강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각자의 주장이 180도 달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안지윤 기자님.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로 지목된 A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사과문을 썼다는데 일단 사과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뭡니까? 네, 그 정의당 A 위원장이 사과문을 냈는데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당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몸을 밀치는 과정은 무례한 태도였다는 것과 밀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과정에서 강 대표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 보니 의도와 달리 불쾌한 감정에 많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의도와 달리라고 해서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에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 이 폭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정과 사과보다는 다소 수동적인 대처로 느낄 만한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A 위원장이라는 사람 본인이 사과문에 밝혔지만 맨정신, 멀쩡한 정신은 아니었죠? 왜?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흔히 이런 문제를 할 때 나오는 말 있죠.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게 일단 전제로 깔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진용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사과문 내용의 톤이 뭐예요? 나는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분들이 그랬다더라. 그래서 일단은 사과한다. 깔끔하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 이 사과문에 대해서 사과문 내용이 공개된 데에 대해서 강민진 전 대표가 재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당연히 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가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그 이동영 대변인이 읽은 게 이제 당의 입장문입니다. 이 입장문이 나간 뒤에 강 전 대표가 자기 SNS에 다시 글을 올려서요. 이 문자, 입장문 내용을 전당원에게 문자 발송을 했는데 입장문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금 입장문 내용에 보면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강 전 대표가 본인이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용어는 강 전 대표가 사용한 말이 아니라 가해자가 강 전 대표에게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당시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뭐 밀친 게 아니라 강 전 대표의 신체에 2차례 정도 손을 대었고 강 전 대표가 이 예상 밖의 상황에 몸이 굳고 당황해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고 자리를 피하려고 빠져나왔는데 가해자가 계속 따라 나왔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영국 대표가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가요, 강 전 대표에게 아직도 며칠마다 한 번씩 자신의 선거운동 홍보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장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진실 공방이에요 지금. 그렇죠. 진실 공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행동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뭐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걸 받아준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기억을 못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 같은 경우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확하게 2번 정도 신체에 손이 왔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고 더 황당한 건 본인이 나왔는데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앉으면서 그랬는지 아닌지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진실관계를. CCTV가 없는 한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나갔는데 왜 남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우연히 아무 뭐 의미 없이 그냥 뭐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신체 접촉이라고 하면 왜 따라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문도 그래요. 이 지금 사과문을 전체 그 당원들한테 보냈다는 것도 강민진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당원들한테 본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 사과문만 읽어버리면 강민진 대표가 얘기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생각과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 당원에게 전달됨으로써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진실 공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정의당의 이런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진실 공방까지 오간다고 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적절한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난해 11월에 대선 전국 때 당의 행사 뒤풀이 자리 술 이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가 A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정의당 얘기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젠더인권 특위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이걸 조력을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이거로 볼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건이
그러면 공천심사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요. 당 젠더인권 특위에서의 공식 답변은 공천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셨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저는 도저히 이동영 수석 대변인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발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젠더특위가 성추행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즉, 이 사안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공천심사의 필요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젠더특위가 공천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성추행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천심사 기준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당 내부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 사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보았다면 공천을 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결국 정의당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내 젠더특위는 이 사안을 성범죄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강민진 전 대표가 앞서 자신이 2차례 이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건은 방금 말씀드린 A 위원장이라는 사람, 이번에 지방선거에 공천받고 출마한 사람에게 대해서 정의당내 젠더특위는 이거 성추행권을 볼 수 없다고 이 결론 내리는 이 사안이고, 그럼 나머지 한 건 앞서 이게 당직자에 대해서 당직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당직자, 그 문제의 가해자로 지목된 그 사람은요, 지금도 주요 당 간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하. 그래서 강 전 대표가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당기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정의당에서 충격적인 이런 일이 이미 지난해에 있었으면,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일어났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전 대표였죠.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요. 본인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해 1월에 저녁 여의도에서 같은 당 여성 의원과 당무 면담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 김종철 전 대표 모든 사실 인정하면서 이 당 규정에 따라서 정의당은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고요. 김종철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철 전 대표 당적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당의 최고 수위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주요 기성 정당 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하는 사건, 그 당시 처음 있었던,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정의당의 사과 기자회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 국민이 정의당을 선거 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의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근데 정의당이 실망을 준 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정당, 모든 기성 정당들은 다 성비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맞아요, 대응해야 네.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랄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소수자들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도 하고 그랬죠. 또 정책적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정의당을 의지하면서 정의당이 그런 변화를 추동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정의당을 지지해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또 뭐 이 사건, 두 번째 사건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당직자에게 또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강민진 전 대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정의당이 그런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아무리 그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 타격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정당에서보다 원래 그런 행동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성소수자나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에서 늘 강조했던 정당이 이런 일에 이렇게 너무 아니하고 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선거에 나오는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요, 다른 어떤 정당보다 정의당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번에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은 몇 배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